그 제1차 정기대의원대 속개 개의를 선언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서기 및 잠깐만요. 이거 좀 먼저 해놓고 질문 좀 할게요. 서기 및 사찰에 임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만 좀 추천해 주시죠. 서기 좀 추천해 주십시오. 자천으로 하실 분 있으면 좀 거명 좀 해주시고. 이거 제가 바로 임명이 되겠습니까? 예. 박종경 대회 오셨습니까? 예. 박종경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소리 맡겨주셨습니다. 기술본부의 이문재 대회도 오셨습니다. 예. 예. 사찰 좀 맡아주시죠.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서기 및 사찰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안건은 오늘 예, 일단은 안건은 지금 두 가지 그 지난 정기대회 때 저희가 정리하지 못한 규약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안으로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조직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의 건입니다. 육사지방선거 전과 후는 달라지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 이거 달라져야 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각 본부가 아까 충분히 좀 논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직대에 대한 평가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안건이 이제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안대로 일단 진행시켜야 되겠습니까? 네. 예. 예, 그럼 원안대로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질문은 조금 나중에 받고요. 이번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관인데요. 규약 그 개정권은 투표 행위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뒤에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규약 개정권을 할 때 자연히 이제 투표하고 또 뭐 받고 그러니까 그 순서를 약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 체육행사가 개입되어 있었는데 일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충분하게 대의원대에서 동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로 단합의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대대회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운영에 관련돼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규약 개정의 건을 다루기 전에 지난달 5월 28일인가요? 지하철 강화 화재가 났습니다. 아마 대구 지하철 천사화 될 뻔했던 그런 그 화재 사건을 우리 메트로 대형 동지가 초기에 진화해서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의 1등 공신은 우리 권수정 대형 동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수정 동지가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간단하게 우리 메트로 지하철의 화재뿐만 아니라 정말 그 지하철 의인으로서 온몸으로 이 화재를 막은 우리 권수정 동지를 힘찬 박수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남부지회 대의원 권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여기 있는 서울 메트로 노동자 집행간부 또는 대의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었고요. 저한테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나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본인이 다 개개인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불렸기 때문에 꺼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그 방송 매스컴 한 20개가 인터뷰할 때 제가 당당하게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 대의원 내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그거는 제가 정당하게 우리가 정책과 그거로 이거 나가야 되는데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시민이 죽고 제가 죽고 노동자를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5번 정기 대의원 대회를 맞이하여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1년 됐지만 내년에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조언하는 데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 6호 의원입니다. 규약 개정의권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조합 사무처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호 규약 개정의권 의결 주면 규약 제25조 제1호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에 의거 규약 개정안을 심의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충분히 그 성과급 균등분배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합비를 인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그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미 그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규약의 재개정은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대의원대회밖에 없고요. 그것도 종전에는 보면은 그냥 뭐 손뼉 치고 박수 치고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건 엄격하게 저희 규약에 나와 있어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그래서 오늘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에 의해서 직접 서명을 하시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그 관련 부분들은 현재 규약 71조 의무금을 0.7% 기본급의 0.7%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급의 0.9%로 바꾸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미 3월부터 조합비를 인상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비 0.7%의 20%를 1월부터 이미 그 집행해서 결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에 성과급에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별도 특별 회계로 관리해서 지금 이미 지난번 대자보를 통해서 그 적립금액을 이미 공개를 해드릴 바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지하철 노조와 우리가 정책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를 통해서 평가받는 과정에서 교섭권은 아직 확보 안 되지만 저희가 그 사업적 차별화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조합비 인상의 문제를 결정할 때 임시 대대를 통해서 결정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의사만 다시 재확인하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더 뭐 논란 질문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이건 바로 지금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초반에 군자 검수지구 현장 검수지구에서 상급단체 한국노총 변경에 관한 건을 한찬수 지부장한테 이름을 하는데 한찬수 지부장이야 군자 검수 감독을 해서 한국노총 관계자하고 면담을 가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자는 이게 조직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한찬수 지부장이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한국노총 관계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국노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또 한국노총이 우리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궁금증을 듣기 위해서 만난 건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반조직이다 또는 해당된다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저는 오히려 조직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에서 산업단체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러면 왜 군자 검수 지부 사람들은 한국노총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고 또 과연 한국노총에서 뭔 얘기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국민노총 부분에 대해서 활동상해나 이런 부분은 정윤수 위원장님이 몇 번에 걸쳐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찬수 지부장이 좀 한국노총 관계자 면담한 내용을 좀 여기 조합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여기 대원들한테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찬수 지부장 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조직 발전 전망 자리니까 어떤 얘기도 기탄 없이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한철동 씨 좀 나와서 이게 이제 일단 나오세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적 결의를 하면 위계상 우리가 자주기 조직이지만 본부가 있습니다. 중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체를 떼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여러 비판이 이제 제기됐는데 그만큼 절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판을 무릅쓰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조직 발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만났다 하니까 그 내용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자검수 지부에서 정책 차원에서 설문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지부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풀어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를 했고요. 설문지 조사 가운데서 조합원들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주의적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 검수지부 조합원들이 원해서 했던 차원의 일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오해 없이 좀 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번에 설명했는데 왜 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집행회의였고요. 오늘은 이제 또 대의원대죠. 그리고 우리 군자 검수 지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뭐 무조건 한국노총을 추진하겠습니까? 이 지부장이. 일단 작년에 조합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군자 검수 지부는 제일 큰 지부로서 조합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의견 묻는 게 상당히 우리 노동조합 전체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천방검수가 할 때 위원장님 허락받고 있습니까? 대의원들 허락받고 있습니까? 우리 지부 간부들 허락받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저희 지부 조합원들이나 간부들 바람이 있고 하라고 저한테 일을 맡기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일개 지부장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노총 전환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그게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제가 한국노총 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거 위법입니까? 아니에요. 헌법이 보장돼 있고 노동조합법이 보장돼 있는데 누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노총 행사 안 떨어져 나왔습니까? 옛날에서 한국노총 행사 안 떨어져 나왔습니까? 누가 그런 짓 하랍니까? 그런 거 말고요. 왜 저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왜 군자검수의 조합원들이 그런 거를 요구를 했을까라는 근거나 과정들을 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작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200여 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상급 반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제 기억에 9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8명이 한국노총을 선택했고 각각 28명씩이 민주노총과 국민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합원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우리 지부 지부 현장 간부들이 조합원들한테 노총 문제에 대해서 한 방에도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걸 각자 친한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군자군수 친한 조합원들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한국노총이 맞다고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왔기도 했고 또 제가 봤을 때 저는 한 1년 전 기억이 한 1년 반 전일 겁니다. 복수노조가 출범된 당시부터 저는 복수노조에 이거 찬성을 하지 않았던 간부입니다. 복수노조를 저는 언제인지 96년인가 일본에 그 복수노조를 연구하러 가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해요. 살인까지 하더라고요. 같은 조합 간부들 갖다가 살인하고 그 자녀들은 노동조합 취직을 시켜서 사모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수노조의 폐단을 너무나 거기서 절실히 보고 느끼고 저는 그걸 해서 97년도에 아마 그걸 보고서 대의원대 자료로 냈었을 겁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 있어요. 제가 자료 낼게. 그래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국민노총은 진즉에 뭐 저도 사승했지만 발족된 상태에서 그 소송에서 졌잖아요. 민주노총 그 탈퇴 국민노총 가입니다. 소송이 졌으니 국민노총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복수노총 만드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계신 그 전에 17대 때 집행가모님들 48명이 발기해서 그 복수노조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대다수의 대의원들은 복수노조 설립할 때 발기는 아닙니다. 네, 발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발기인들한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복수노조 되고 나서 과연 우리 조합들한테 뭘로 이득을 주고 있냐 따져봤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그거는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째, 정치적으로. 두 번째, 상급단체. 세 번째, 자치적으로. 이렇게 여러 정황들을 갖다 쭉쭉 짚어보니, 야, 우리 자부적으로도, 우리 혼자 정비 권영민 지부장은 항상 그 내부 투쟁, 내부 혁신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노총이 바뀌든 조합이 바뀌든 우리가 어느 소속에 있든 어느 정치 집단을 지원하든 내부적으로 항상 개혁을 하고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네, 그건 기본인데 그런 노력들을 안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했죠? 며칠 했습니까? 12월 13일에서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84일간 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바로 또 그 본사에 천막 쳤죠. 중앙에서. 그죠? 중직 간부들 천막 농성했습니다. 그리고 저 111일 동안 무려 24시간 차량 우선 천막 농성했습니다. 3.16 광장에서. 그게 내부 투쟁이고 내부 혁신 밀실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표상권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다. 더 많은 노력들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상권은 안 주어졌다. 라는 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 짚어봅시다. 전전이군요. 서울시장 선거 때 우리 노동조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은 제가 그냥 이거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숙 후보를 어쨌든 좀 저는 많이 믿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관들, 노동조합 간부들 한명숙 후보 많이 믿었어요. 가가지고 정치구금 해줬죠. 선거운동 조사단 해줬죠.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믿었습니다? 박영선 또는 박원순 믿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할 때 어디 갔어요? 장충 체육관까지 쫓아가가지고요. 거기서 현장 투표하고 그 온라인 이거 전화 투표하고 다 했어요. 할 거 우리가. 박원순 시장도 할 때 선거단에 우리 다 참여했습니다. 매지 간부들. 이 간부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 때, 그 문재인 후보 선거 때 우리 여의도 가서 그 영등포 가서 지지 기자회견 안 했습니까? 이상현 부위원장님 지지 기자회견 하셨죠? 또 누구 몇 번 하셨잖아요. 그때 위원장님 안 하셨어요? 네. 그때 각자 파트를 나눠서 정치적으로도 어쨌든 새누리당보다는 우리 그 집행단위 이하의 간부들은 새정치민주당 지금의 그때 민주당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운동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위원장님은 또 새누리당에 전체로 발도 걸치고 이렇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를 가려서 떠나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작년 위원장 선거 때 어땠는 줄 알아요? 민주당에서 누구 후보 되면 교섭권 주고 누구 후보 되면 교섭권 안 준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되면 교섭권 안 준다고 얘기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놀랍죠? 그런 썩은 민주당을 우리가 밀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 박원순이 우리 퇴직금 날려먹어서 그렇게 미워도 그래도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싫으니까 저 보수 꼴통들 싫으니까 민 사람들 많습니다. 3월 14일에 제가 기동민 부시장 면담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저만 갔었어요. 기동민 부시장 면담하면서 왜 우리의 목소리를 묵시하고 이렇게 민주당에 우리가 오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깔보고 탄압하고 교섭권을 안 주냐? 그랬더니만 언제 서울시도에서 박원순 시장하고 기동민 부시장한테 대화 요청을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 노동조합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대화를 하자고 요청을 안 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동민 부시장한테 그건 제가 바로 반박을 했는데 뭐냐면 뭔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여름부터 84일간 12월 13일까지 이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시청역 4번 출구 앞에서 피켓팅 했는데 그걸 보고를 안 받았다 말이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저러 해서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 우리 서운하다. 아주 뼈저리게 당신들한테 서운함을 느낀다. 이렇게 뜻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철이 다 돼서 당신들한테 교섭권을 준다 그러면 이게 선거철 다 돼서 준 거니까 빌공차 공약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 양반 이제
저 7월 보궐선거에 저 광주 광산구로 출마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이 밀든 그리고 민주당을 밀든 그 사람들한테 누가 되면 교수권을 주고 누가 되면 교수권을 안 주고 또 민주당을 이렇게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권을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상급단체 이제 우리 내부 투쟁에 이제 상급단체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갑니다. 국민노총 출범하고 나가지고 아까 정현수 위원장님 정말로 비전 제시 잘해주세요. 저도 그 노총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안 했다면 아마 정현수 위원장님이 아까 발언에 대해서 가고 이게 비전이구나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국민노총에 대해서 힘을 가지면서 국민노총에 대한 문제를 계속 파악해보고 다른 정치단체나 노동조합단체에서 이 국민노총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다 계속 조사를 해봤어요. 조금 전에도 정현수 위원장님 여기 연설할 때 계속 이제 저쪽에 물어봤습니다. 한국노총, 도철통합노조, 서울시, 국회, 서울시 의회 물어보니까 정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많은 수가 거짓말이 많더만요. 도철통합노조, 한국노총 갈 때 뒤로 가야겠다 그랬죠. 이하진 위원장 공약이 한국노총 가는 게 있습니다. 김남일 위원장 국민노총 소속이었습니다. 떨어졌어요. 통합하면서. 그래서 위원장이 출마할 때 한국노총 간다고 주장했으니 당연히 그거로 투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의원대회 투표해서 통과돼서 한국노총 가입했습니다. 그게 뒤로 가입한 겁니까? 누가 뒤로 가입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요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의회 의원을 한국노총 서울지역 본부 간부 2명이 당선됐습니다. 한국노총의 간부 5명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화장실에서 저도 들었어요. 뉴스 때 지금 상임위 국회 상임위 그 위원장을 쭉 뽑았잖아요. 며칠 전에 그죠? 한노일 위원장 한국노총 간부가 됐더만요. 김영주 의원이라고 영등포 가민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상급단체의 규모나 역할 또는 영향들을 봤을 때 과연 국민노총이 우리 스스로 투쟁을 하나 정치 세력에서 정치단체하고 노정 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상급단체가 치닫을 수 있다. 조금 미약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한국노총에 대해서 당신들이 뭘 해줄 수 있는지 또 그 단체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쭉 조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3월 11일에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사무총장하고 간담회를 했죠. 그 양반이 바로 정현수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이병균 전 사무총장입니다. 그 양반이 서투대요 그 도철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같이 그 정현수 위원장님 신계위 의원님 한동희 만나서 부탁했다고 했죠. 전혀요. 도철 통합노조 지금 확인해봤어요. 서투대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 지방선거 할 때 한국노총 서울지역 본부는 그 박원순 선거 캠프에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박원순이 답을 했어요. 서울모델 가입시켜주겠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가입시키다가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도 안 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 노동조합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의 조직적 한계, 내부 투쟁의 한계, 이런 것들, 정치적 한계, 상급단체 한계, 이런 것들이 절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노총 전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걸 갖다 계속 조사를 하고 알아봤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작년에 천막노동할 때, 여기 있는 간부들 참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뭐 이런 과정을 뭐 하는 것도 없죠. 뭐 돈도 주시고 뭐 밤중에 막 발도하게 나는 그 1호선의 대의원님은 진짜 반에 드시고 뭐 치킨이랑 맥주도 사는 곳이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계신 대의원 정말 많아요. 근데 한국노총에서는 천막하자마자 바로 쫓아오네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보고서 그냥 무슨 밭에서 이 밭에서 뭐 하지 말라는데 오해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근데 전공노련 위원장님이랑 국민노총 위원장님은 전화 한 통 안 해주셨습니다. 그 10,000명밖에 안 되는 조직에 제일 큰 노조에 제일 큰 지부장이 111일 동안 거기서 천막노동하고 있는데 천막노동 일하면서 천막노동하고 저 그거 하고 건강 안 좋아가지고 완전 술 끊었습니다. 완전 마시면서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 안 해요. 한국노총 빼질하게 찾아와요. 천막노동 일지를 쓰면서 어느 단체에서 내가 아는 단체에서 지인들이 뭘 주고 갔다 산더미처럼 싸게다 사진 올리고 있습니다. 그 한국노총 주고 간 거예요. 그 천막노동 들어갈 때 우리 위원장님 천막노동 안 했으면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권자 범죄 사수 투쟁할 때요.
김철관 본부장이 추석 15천만 노조 하락하대요. 작년에요. 정근거련 속초 대대에 가가지고 저 국민노총 갔다 개새끼 소리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사무총장하고 예, 사무총장님하고 간담회를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이병규 사무총장님이 저희가 듣기나 국민노총이 MB 정권 때 탄생한 그 노총인데 그때는 그래도 끈들이 있으니까 뭐 이태희 그 노동부 장관하다가 비서실장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끈들이 있었는데 MB 정권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국민노총이 하는 일이 가장 끝났다. 대화의 체력이다.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정당 단체에서 다 국민노총과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지도부에서 지시를 한 걸 저는 돌려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노총에서 국회의원 한두 명 아는 거 가지고 마치 우리 노동조합에 큰 힘을 대줄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우리 노동조합 출범식 할 때, 위원장님 취임식 할 때, 경북 칠곡 쪽 노동부 차관하시던 이완용 의원 오셔가지고 그때 장정부 사장 안았다고 실타하고 또 국정감사 때 우리 노동조합에 피해 준 거에 대해서 실타를 했죠. 사장하고 시장하고 위원 쪽에다가 했는데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국민노총의 실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병규 사무총장은 MB노총이 끝남으로 인해서 국민노총이 끝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교섭단체인 국회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노총에 예산을 주지 말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압력이겠죠. 예산 원래 3석 받았다고 하시세요. 그리고 이것도 국민노총 예산 쓰는 겁니다. 호철 통보 전화해 왔어요. 저거 한국노총에서 예산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원래 합해서 수련회 새벽 갔는데 1,200만 원씩 3,600만 원 지원받았답니다. 예산면에서 국민노총이 우리한테 도움을 줘서 수련회 병자로 잘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그거는 예산은 우리 도움 낼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쭉 들으니까 국민노총 역할은 끝났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한국노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의용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우리 그때 부심장님이 한번 여쭤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노총의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노정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새누리당이라면 의용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저도 뭐 새누리당 경상도지만 새누리당 정말 싫어합니다. 시발이가 맨날 싸워요. 그런데 뭔 얘기하다가 잊어버리겠다. 뭔 얘기하자마자 예? 사무총장과 어떤 얘기나 약속이 있었나요? 예. 이게 좀 됐는데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쨌든 정현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노총에 대해서 얘기하던 의용이라는 이 부분이 만나서 얘기해 볼 게 아니더라. 한국노총의 의용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노정연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더만요. 한국노총의 정현수 위원장님이 욕하는 부천 소사 버스 노동조합 위원장, 비리가 많다는 렉서스 LS 460 타고 다니면서 기사 해고 또 연봉 월급 1,000만 원 받는 이런 위원장이 딱 하대요. 한국노총이 장점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 꼴통 잘못된 위원장들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또 중도 좌파의 노동조합 위원장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간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그리고 진보와 중도와 그리고 보수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정권이 바뀌든 간에 다양한 채널로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좋다. 당신들이 들어오면 전폭적으로, 조직적으로, 자금적으로,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일단 가입해라. 100% 당신들의 교섭권을 준다고 해서 장담은 못하지만 그나마 이 안에 들어와서 당신들의 꿈을 펼치고 정현수 위원장님도 꿈이 있다면 한국노총과 이념이 비슷하다던데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생각을 마셔가지고 여기서 크고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이 되고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가정이고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질문하시려고요? 잠깐만 하나만. 예. 저희
만나고 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서포터 얘기보다는 한국노총에서 저희 매지할 때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차수 잠깐만요. 예, 제가 우리 한찬수 지부장은 그 개인 자격을 통해서 그 분자 검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고, 좀 구체적인 거는 뭐 지부장이 그 모든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제 비교에서 자료 대응 동지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되니까 예, 이거 그거까지 그 말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그쪽 한부가 아니고 그쪽이 낫겠다 생각해서 뭐 이렇게 접촉을 했던 거지 한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할게요. 아까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노동조합의 그 교섭권이나 이런 걸 갖다가 실질적 그 이제 노동조합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한국노총은 지금 뻥쳐서 100만입니다. 조직원이 뻥쳐서 100만. 국민노총은 회원노조가 15,000이나 있나요? 10,000명이나 있나요? 한 100대 1밖에 안 되죠. 자, 노동조합은 규모입니다. 규모. 자, 규모 면에서 한국노총이 훨씬 우월하다. 두 번째, 저를 좀 많이 도와줬던 노동조합이 한국철도사업 노동조합인데 그 노동조합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철도공사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큰 노조가 민주노총산하의 철도노조입니다. 거기 정규직 조합원 수가 21,000명입니다. 21,000명. 2만 명 된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노조인 저를 도와줬던, 저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 도와준 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똑같아요. 그 정규직이 2,000명입니다. 10대 1의 조직입니다. 근데 교섭권이 있게요, 없게요? 교섭권이 있어요. 가만히 안 돼가지고 개별 교섭권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10대 1의 조합원 수가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조 한국노총 산업입니다. 그리고요, 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40명 이상, 지부에 40명 이상 되는 조합원에는 지부 사무실을 제공하는 걸로 단체를 체계했습니다. 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산별노조입니다. 그 노조. 산별노조가 단위 사업자한테 기회를 교섭 요청을 하면 단위 사업자는 아마 그 교섭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주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데이터를 갖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의원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노총에 대한 불신, 정영수 위원장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강도 높게 좀 얘기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복수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급단체 민주노총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주노총의 노동운동 방식을 바꿔서 우리가 사회와 협력하고 시대에 맞는 진화된 노동운동을 가자. 그리고 국민노총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노총이 우리 각 단사의 이해관계를 해결해주고 정치 외풍을 막아주고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조직적 사업을 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메트로노조가 전신이 돼서 중심이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각 부문마다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강도 높은 또 우리 중집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까도 뭐 본인 직접 체포하시듯이 중집에서 이렇게 강력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는 줄을 새삼스럽게 깨달아드리기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든 총연맹입니다.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관계만 갖고 판단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체전쟁의 위기에 있어요. 우리 문제를 푸는데 상급단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각 본부에서는 좀 더 지금 현재 그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얘기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국민노총 위원장한테 그걸 명확하게 전달하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시간을 수개월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데 실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해낼 것인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 노조의 어떤 정체성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그러나 우리의 생존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성역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더 갖기로 우리가 그리고 또 정영석 국민의힘 위원장님께 그런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치적 환경을 우리가 그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는 수단은 되지만 그게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갖고 또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있다면 저도 통렬한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사는기에서 저는 결의하고 우리 집행관과 결의해서 갔던 그런 가정이 있고 사실 또 교섭권이 없고 어려운 시절에 한찬수 지부장이 그 장기 농성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제가 그때 이제 바로 추석이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야기는 추석 지나서 동료를 끌어모아서 가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한국노총 지금 그 산업단체 그 관계라든가 이 이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열어놓고 우리 대여 동지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여 동지들이 이 노동조합의 운명을 조합원 동지들이 노동조합의 운명을 결정한 겁니다. 저는 책임을 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국민노총의 관계 또 새로운 또 그 전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멘토노조가 사는 전제 속에서 어떤 결단도 하겠습니다. 동지들의 뜻을 뭐 존중하고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는 대의원 동지들이 좀 안 하신 의견을 좀 제가 안 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쪽 우리 승무 이제 좀 말씀하시죠. 예, 승무 대의원 박용광입니다. 먼저 우리 한찬수 지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오전에 승무 그 대의원 회의했을 때도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좀 초심으로 가서 먼저 왜 우리가 복선을 갔었는지 저도 아까 한찬수 지부장님 얘기로 하면 발견이 한 명입니다. 발견이 한 명이고 뭐 여기 대의원들은 모두 발견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발견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상황이 분명히 뭐 반대하신 분도 있었지만 대다수 함께했던 분들은 이 길이 맞다고 해서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정치적 환경 바뀝니다. 상반기 지금 평가인데 갑자기 평가가 상급단체만 바꾸면 모든 게 뭐 해결되는 식의 어떤 평가 주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한쪽에 좀 몰아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의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진행하시면서 해주시고요. 저희 승무 대의원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 승무 대의원 회의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됐던 부분은 현재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뭐 상업단체를 바꾼다고 해서 수가 되냐. 좀 더 시간을 갖고 상업단체 설립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집행관부 중앙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국노총 하는 게 솔직히 하면 옛날 베일도 위원장님서부터 추진했던 부분이 거의 한 10여 년을 거쳐서 설립이 가능할 정도로 상업단체 하나 설립하기 힘들고요. 그 부분이 당장 지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바꾼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대체적이었고 상반기 평가에서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좀 어렵다, 현장 어렵다. 자, 박원순 시장이 바뀔지 않았는데 안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현장 어렵다. 이 부분은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스스로 혁신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여기 계신 뭐 지방감독님들 열심히 하셨지만 현장에 그 지방감독님들이 활동한 부분이 와닿지 않았다.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현장 조합원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평대에서 좀 내놔야 된다. 회의
자기만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오는 게 아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우리 대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지방감들이 뛰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 자, 우리 하반기 앞으로 일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환경, 현재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정치환경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박원순이 시장 됐다고 해서 우리 뭐 노동자 갑자기 없어집니까? 저희도 조직입니다. 노동자의 기본은 자주성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솔직히 정몽준 밀었는데 정몽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좀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여타의 과정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건 우리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동자별 비리는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상급단체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 아니라면 일개 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사개 지부 대의원 어떤 추기를 하나 구성해서 진정으로 조직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 특정 어느 지부에서 추진하는 걸 듣고 그걸 평가하는 이런 거는 전체 대의원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예. 또 의견,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오늘 대의원회에서는 상반기 사업이나 하반기 사업 이 평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하반기 계획 수기, 물론 수기는 해야겠죠. 근데 지난 과정의 활동에 관한 부분은 저는 집행위에서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투의하는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안을 놓고 그 안건을 제출해서 안건에 대한 그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대의원회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먼저 그 국민노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만든 노총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조합원은 국민노총에 적어서 내지 그 조합원들은 사실은 민주노총과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노조의 행태, 정치 제한적인 투쟁, 그 다음에 편가르기, 왕따 이런 것들이 싫어서 취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민노총을 만들었는데 이 국민노총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국민노총 우리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규약을 변경하는 겁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노총이기 때문에 절대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규약이나 규정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규약 규정이 현실성과 실성 부분에서 모자란다, 미진하다 하면 현실성에 맞게 효율성이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상급단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 타산적인 부분에서 사실 MB정부든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우리가 국민노총에 그 소속되면서 가져다 주는 현실적인 이득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노총 변경을 반대하시는 부분들은 아까 배일두 위원장님도 뭐 그런 어드바이스를 했지만 내부 추정되는 내부 주체 역량이 중요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부 주체 역량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철도공사와 도시철도 민주노총 산하의 도시철도공사가 부가유관지 그거 6개 뺏길 때 우리는 안 뺏겼어요. 우리가 가열탄 투쟁을 해서 그게 안 뺏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정부와 시장과 어떻게 보면 정책적 연대를 통해서 안 뺏겼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역으로 서울 지하철 노조가 이번에 왜 박원순 시장 당선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난투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난투했던 겁니다.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할 때 자기들 주체 역량만 믿고 파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철도공사 위에 그 상급단체, 민주노총 상급단체, 그 다음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회재단체
그 다음에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주체 역량을 꾸리되 주체 역량 갖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령 제가 생각해도 지난 시절에 우리 내부 투쟁하는 부분에서 비지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지는 점을 끌어올려가지고 더 투쟁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전체 조합원, 구천 조합원이 투쟁해도 안 되는 판에 그 작업법으로 오겠습니까? 무엇을 오겠습니까? 내부 투쟁을 끌어올려도 안 되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상급단체를 통해서 메꿔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면 교섭권이 오냐?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교섭권이 와도 해도 그 교섭권이라는 것은 서지와 우리 공사가 다 결정한 거 다시 그대로 사인하는 거 그 의미가 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만약에 우리가 모두 태도를 바꿔갖고 이제는 앞으로 박원순 시장이 지지하는 노동자를 두겠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교섭 안 주겠어요? 교섭권은 주겠어. 근데 써주고 공사하고 쌓이는 거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진정한 교섭권은 우리가 내용을 주도하는 그 교섭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어차피 우리가 가반성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가도 실질적인 교섭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뭐냐면 제가 한국노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부당하게 전임자 2명을 뺏겼어요. 저 서지하고 그 공사 사장으로 장난에 의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상급단체가 국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이었다면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좀 투쟁을 하고 했으면 저는 안 뺏길 수도 있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것을 놓고 한국노총에 가면 분명히 모든 것이 세상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종이 한 장의 차이는 있다. 그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자신감은 지대하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일 지금 제가 조바심 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군자 그 간부들이나 군자 검수지부를 군자 검수지부를 독선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패거리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조합원 내지 간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실제 그 사람들의 고초를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자 검수 그 조합원이 서지 조합원보다 한 2.5배 돼요. 그런데 저쪽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80명 가지고 있는 서지 주의장이 소장 팀장하고 인사권인 이걸 논의하다 보니까 그 다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상실과 도지에 대한 신뢰가 하고 저번에 그 균등분배 그때 조합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파구로 한국노총 전환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국노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다는 얘기 우리는 아까 얘기 안건 처리를 해가지고 저는 안건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거 대연대지 이거 토론입니까? 토론이 하려고 이거 대연대 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연대는 조합원 총회에 가름하는 거예요. 조합원 총회 열어서 이런 거 토론합니까? 아니잖아요. 파업에 대한 찬성 반대해서 결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연대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저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제출하고 대의원 한 명이 동의를 해주면 저는 안건으로 채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안건을 제출하는데 국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야 이런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생산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안건으로 다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그리고 이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오늘 여기서 뭐 조직 전환을 결정을 하자는 제안인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대의원 동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회의 규정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건을 제출했어요. 네? 그러면 동의자 아니냐 물어보고 회의 규정이 왜 있어요? 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 예, 좀 얘기 좀 듣고 그 안건을 제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듣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일단은 그 앞에서 먼저 얘기하는 건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크 좀 던져요. 예, 저 영무의 박선입니다. 지금 저 발언하신 대의원 동지랑 정통지가 전화도 오셔가지고 전에 대의원대에 와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가냐 해서 그래도 다음 대회 가서 꼭 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국민노총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국민노총 만들 때 관계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좀 듣고 있었는데요. 두 가지 이제 하나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내부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립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건 뭐냐면 근본적인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를 이고 할 수 없는 대립인 것인데 마치 우리가 민주노총의 활동 방식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전히 이 내부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으로 다시 가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거 있는 것만 보면 교섭권이 확보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민주노총 산하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섭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한국노총으로 가서라도 교섭권을 확보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방식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근본적인 대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좀 다행스럽고, 다만 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보고 좀 불만스러운 얘기는 집행부가 저도 이제 집행부를 좀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미진한 점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 토론의 절차라든가 이것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토론을 하려면, 조직방해 토론을 하려면 지금 우리 대의원 동지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토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목표와 방향이 옳았는가의 문제가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가장 드러나는 건 교섭권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교섭권 확보가 과연 무엇을 보장해 줄지는 사실 조합원들이나 여기 동지들께서 동의하고 있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교섭권 확보가 되면 우리 노동법이 너무나 잘 돼서 조합원들이 저기 있는 조합원들이 막 오고 이럴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교섭권이 확보돼도 내용적으로 우리가 50% 이상의 조합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섭권 확보에 과연 그렇게 목을 매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활동해왔던 방식과 내용의 목표가 과연 올바랐던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가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목표가 진짜 옳았나? 1년 동안? 그 1년 동안 교섭권 확보라고 하는 목표는 과연 옳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그 다음에 그러면 교섭권 확보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면 어떻게 갈 거냐? 한국노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민노총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탈퇴할 거냐? 아니면 극단적으로 다시 민주노총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지난 교섭권 확보 투쟁이라고 하는 교섭권이 확보되면 적어도 우리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섭권이 확보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 어떻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노동조합의 방향이 적어도 좀 아직까지는 굉장히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섭권 확보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는 상당 기간 우리가 소수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상당 기간 소수로 남을 텐데, 그 소수로 남아있는 것이 그냥 저쪽이 싫어서 남아있는 소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소수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그 방향에서는 저는 그 방향이 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집행부는 그리고 많은 동지들은 그냥 교섭권 확보에 좀 흔한 표현으로 목을 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집행부의 지금까지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조합원은 계속 마포가지 바람바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교섭권 목표를 계속 얘기하면, 우리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마치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조합원들은 상당히 살살 빠져나갈 것이다. 그 위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박영갑 동지나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시기가 좀 더 바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뻔한 거 아니면 박원순 시장 됐고 뻔한 건데 뭐가 바뀌겠어요. 사장은 그 사장이 올 것이고, 사장 그런 사람도 올 거고요.
박원순 시장의 기조는 민주노총과 친한 사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좌파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이 논의를 뭐 사장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기다려, 11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기다린다고 이게 해결되냐?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빠르게 뭐 그게 조직과 특혜가 됐든 뭐든 됐든 간에 여기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방향이 옳았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교섭권 확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교섭권 확보가 정말 맞다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이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맞다고 봐요. 교섭권 확보가 정말 목표면요 한국송 가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한국송 가면 빠르겠죠. 좀 더 많이 도와줄 수 여기보다 많이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교섭권 확보라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그 전략적인 목표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민주노총에서 나왔던 민주노총에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근본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유재민 동지가 얘기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하나의 안건들을요 집행부가 준비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방향이 맞았는지 한번 평가해보자. 평가해서 그 평가가 옳았다. 이런 거 참만 한번 물어보고 이런 절차들의 토론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런 토론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은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시켰으니까 바랍니다. 그 교섭권을 쟁취해야만이 조합원이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모든 거에 기결점으로 이제 그 얘기되는 거는 일단 조합원들한테 확실한 신뢰를 주는 거는 교섭권을 확보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상급단체 조직 전환 이 부분의 문제는 각 본부에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논의가 부적절하다. 좀 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판단을 해보자. 그리고 큰 틀에서는 메트로 노조의 그 어떤 운명 또 메트로 노조가 정상적인 노조로서 항의하기 위해서는 그 큰 노동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직자들 우리가 또 메트로 노조가 국민노총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다 판단해서 여기서 결정하면 여기서 만약에 결의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결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합원들하고 좀 더 공감대를 형성시켜내고 또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조직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되 좀 더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주인이니까 그분들의 의견들을 좀 듣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회의나 뭐 중집회의나 또 위원장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국민노총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국민노총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라. 막연하게 백화점 쪽에 들어오는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라.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이제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예,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손 드신 분, 먼저 얘기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리고 좀 대여동의 중에서 그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대연대 벌써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한 10분간 정해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지금 끝내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단결의 시간 아까 공부별로 입장이나 토론을 해서 입장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까지 뭐로 왔습니까? 그냥 본부별로 대의원들 열어서 본부장들이 그 입장 정리하는 걸로 그건 있잖아요. 그 집행위에서 굳이 여기까지 대의원들을 모아서 모여가지고 이런 대의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본부장님들이 각 본부별로 대의원들 소집해서 의견 수렴하고 중집이든 집행위에서 우리 본부에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건 절차상에 저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 전에 분명히 이 부분에서 아까 조합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자고 했는데 저는 이 안건을 제출했으니까 이 절차 있잖아요. 그 투표에서 투표에서 조합원 가반수가 대의원 가반수가 찬성하면
조합원들은 의사를 묻게 돼 있어요.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회의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절차를 지키시면 긴 논란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을 좀 해주시더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여기가 지금 저는 오늘 여기 조직 단합을 하러 왔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얘기하되 우리 메트로 조직이 단결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부마다 저마다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차대한 조직의 운영을 다루는 그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반으로 갈라서 토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안에 따라서 바로 여기서 제가 안건을 부여하는 찬반 토론이 상당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왜 이게 또 조합원들하고 어느 만큼 위임받고 공유해서 오셨는지 대응 동지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이걸 하되 좀 더 적정한 소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안해서 다음에 임시 대대를 열어서 그럼 정식으로 그럼 조직 전환에 대해서 상급단체 변경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자. 그럼 중앙에서 준비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마다 입장이 다른데 여기서 우리끼리 이게 결정돼 놓고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승복하지 못하거나 이것들이 외부에 노출되면 우리 조직의 적정 균열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숙을 시키고 좀 더 각 본부의 입장을 좀 존중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의견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전혀 없습니다. 자, 좀 그걸 좀 이해해서 좀 동의 좀 해주시죠. 오늘 잠깐만요. 오늘 여기서 대외 동지들 좀 더 의견을 나누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더 의견 필요하십니까? 일단 대외 동지 하시고 부회장님 하시죠. 네, 본사 지부의 전인수 대의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도 이제 국민노총에 저희 가입해가지고 솔직히 이쪽에 저희가 대의원대회를 참석했는데요.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가 솔직히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야 어차피 본사에서 제가 업무도 있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부서에서는 상당히 조직에 대한 관심과 또 조직 전망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심도 높게 이제 현장 직원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의견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저희가 국민노총에서 나올 때는 그 조직 문화라든가 어떤 그 조직에 대한 저희가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십몇 년 동안 있다가 솔직히 저희가 국민노총에서 솔직히 여기서 나온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런 논의가 좀 조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대대라든가 임시대 어떤 정기 대의원대 때 한번 이 밥도 빨리 지으면은 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한국노총에 대한 가입권도 솔직히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처한 위치가 여기서 어떤 혼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의원대회에 갔을 때 과연 이런 논의가 있고 이제 자세한 설명과 이런 조직을 갖다가 결정 지을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문서라든가 어떤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를 근거가 있는 상황 하에서 그다음에 조합원들한테 또 설명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검증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떤 정책 분야에서 솔직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의 대의원이라든가 본부장님하고 현장에서 많은 이런 지방 선거를 보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이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합원이 행복해야 되지 하는 상황에 저희가 조합원도 더 인원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조직의 역량도 강화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과연 정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 목적을 위해서 달성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 정치에 몰입을 하시게 되면 저희 조합에서는 이 조합 간부들이 정치적인 성향만 띄고 이 자리를 갖다가 빌려서 가는 자리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성인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쪽 이제 조합에서는 위원장이 와서 얘기를 해요. 처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을 터지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현장 위원장님께서는 그 시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민노총 위원장님 하시고 정몽준 특히 이제 그 선거 때문에 이제 바쁘신 일정 속에서 좀 그 진행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딴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양 다리를 걸치든 간에 한나라당이든 뭐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저희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양쪽을 다 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교섭력 확보도 좋지만 일단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이 하반기에 좀 저희 조합원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그 체육대 행사를 갖다가 작년에는 이제 저쪽에 다 몰아져가지고 저희 조합원들은 솔직히 허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행사를 갖다 좀 개최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같은 날에 저희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은 날에 행사를 해가지고 목적을 좀 쟁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어떤 전문가의 진단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조합을 갖다가 좀 하는데 조직에 관해서는 그 운영을 갖다가 이제 그 장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조합원들이 과연 조금이라도 요새 들어오는 직원들은 이 성향이 상당히 좀 개인적인 행사도 있지만 상당히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저희 조합원들을 갖다가 새로 영입하고 그러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솔직히 상상도 못할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저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저쪽에서는 솔직히 10만 원어치 술을 갖다 사면은 저희는 솔직히 15만 원, 20만 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한 명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술지구라든가 이제 본사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가져온다는 이 조직의 교섭권은 없지만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조직에 가서는 우리는 투쟁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이 있고 질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목적이 자꾸 비전을 보여주고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을 위한 어떤 용역을 한번 받아가지고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조그만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집회 성격도 어떤 우리가 앉아서 하는 이런 투쟁 방식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갖다가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잠시나마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서차량 대의원 이민호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좋은 얘기들 다 하시는데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비근한 예로 이렇게 해서 25,000원 내고 개 들고 있다고. 근데 그 돈을 우리 쓰지 못하고 있다고. 조합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명목, 여기서 단체 교섭권을 얻고 그런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질지는 아무도 검증을 못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원하는 건 단체 교섭권을 갖고 지회 사무실을 확보한 노동조합에 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좀 아까 각 4개 본부장님 나와서 말씀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럼 언젠데요? 이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다시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야 지금 아니라고 안 된다더라. 그럼 조합원들이 그럼 언제예요? 몰라. 올 12월 말일까지 단체 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또 2년간을 저희는 25,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개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말하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조합 단체 교섭 가장 기본인 단체 교섭권조차 못 갖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개를 두고 있으면 조합원 배가 운동은커녕 조합원 감소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고요. 각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시기가 지금 아니다 그러면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언제까지 해가지고 다시 임시대의원들을 열어주겠다는 확답을 주셔야지. 지금처럼 지금 시기 아니야. 이런 거는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득을 시킵니까? 저는 좀 답답하고요. 기왕 논의하는 김에 구체적인 그러면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하시면 내일 아침도 시간 있고 저녁에도 시간 있습니다. 공장들 돌아가셔서 더 말씀해 주셔가지고 구체적인 방안, 시기 이거를 주셔야 저희들도 이거 끝나고 가서 조합원들한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막연하게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위원장님 승인 받고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급단체 민주노총으로 있을 때 이제 4.19 파업 때 연대 사업을 해서 저희가 패배를 했고, 지축의 4.21 파업 때 그래도 부분 같이 민주노총 상급단체를 했지만은 저희가 패배를 했습니다. 항복문서를 거의 했죠. 그 이후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상급단체에 대한 어떤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의원 동지들이나 뭐 집행간부 동지들 의견 정말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당적을 또 저희가 이제 단일노조 때에는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다가 이제 국민노총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지금 국민노총 돼 있고, 지금 또 여기서 또 한국노총을 또 바꾼다. 저는 정말 이거 일단은 뭐 상당히 그 당적을 옮기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결론은 당적으로 옮기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저 이성인 집행부가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당적을 옮기려는 그 중차에 대한 얘기는 결론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일단은 저희가 그 당적을 옮기는 걸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불신임을 해서 총사퇴 이후에 향후 새로운 우리 총선 때 집행부 총선 때 그때 위원장 후보로 나오는 거기서 정책 공약을 갖고 나와서 조합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지. 여기서 아니면은 여기서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 변경에 대한 거를 의결을 이제 3분의 1 동의를 얻어서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결론은 또 이거 저희 거의 이제 대의원대회에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조합원 총투표 붙여야 되고 사안이 너무 좀 쓸데없는데 좀 소진되진 않겠느냐는 우려가 좀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봐서는 조합원들 여기 대의원 현장 동지들 대부분이 교섭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성인 위원장님도 올 연말에 교섭권 얻지 못하면은 제가 봐서는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하반기까지 교섭권에 대한 문제를 하지 못할 때에는 집행부 총사퇴해서 새로운 집행부에서 그게 이제 새로운 집행부 총선으로 들어가는 게 순서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상급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차기 집행부 선거 때 좀 넘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게 또 조합원들한테 떳떳한 것 같고요. 다른 분들 잠깐만요. 계속 안 하신 분들 좀 해야 되는데. 저 한마디만. 그래, 한마디만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변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민주노총, 반민주노총이나 비민주노총의 아닌 이 노동자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민주노총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노총이 아닌 조합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아닌 조합은 하나로 합치를 하면 어디로 합쳐야 됩니까? 한국노총으로 합쳐야 됩니다. 아니 국민노총과 한국노총과 이념상에 무슨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한국노총 어려운 노조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노총의 스펙트럼이 좀 다양합니다. 국민노총은 좀 단아하고. 그러면 굳이 얘기한다면 한국노총에서 우리 국민노총은 우파노조에 속합니다. 아니 같은 성향의 노조가 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게 조합원 중심이 이게 조합원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상층 조합 간부만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반민주노총 성향의 노조들은 단일한 벽으로 뭉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장을 찾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으면서 와가지고
물론 상급단체 변경 중요하죠. 국민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서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한강 논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부득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후보를 올인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고 말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또 시장이 당선이 되고 물론 우리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5년이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죠. 또 메트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은 콧배기도 안 비치고 지금 메트로화는 지금 흘러 지금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현안 문제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승진 문제, 또 55년생 관로연수 문제, 근로조건 개선 등등 다양한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지하철 노동조합은 대표 노조지만은 꿀먹은 벙어리인 채 지금 입을 봉쇄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 김영진 역시 똑같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F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메트로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후기이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눈이 우리 메트로 노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습니까? 지금 영무 현장에 보면은 황급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밀란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현장 조합 간부님들이 현장 활동만 하면 아마 가입 원서가 수백 장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저 느낌이. 저도 대의원대 끝나면 현장 활동 열심히 하고 홍보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상급단체 변경권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보다는 우리 조합원 또 그러고 우리 조합원님보다는 메트로 노조를 사랑하는 우리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들은 떠나가도 이 메트로 노동조합 간판은 영원히 있기를 저는 기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동지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적인 측면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상급단체 뭐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하게 그 찬반 토론 양상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그 상급단체를 바꾸려면 여기서 우리가 목적은 그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리고 현재 교섭권이 없어서 뭐 타임오프가 됐든 기왕에 확대된 사무실까지 뺏기, 노사 간에 체결해야 될 단체 교섭 의해 그 협약을 못 체결함으로 해서 세부적 조항,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 구성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박정규와 교섭을 해서 체결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 조항에 대해서 우리의 그 아픔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단체 교섭권을 여하에 확보해서 정말 노동조합이 가장 그 사회주의적 그 조직으로서 제 할 일을 어떻게 해나갈까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상급단체를 바꾸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뭐 결의해서 이렇게 바꿔나가면 모든 교섭권도 그냥 도망가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교섭권이라는 게 사실은 사장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뚝딱뚝딱 해서 상급단체만 바꿨다 치자고요. 내가 사장이라도 쉽게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원칙적인 얘기를, 장정호보다 더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상급단체 큰 덩어리를 두 개를 놓고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상급단체 얘기가 됐든 뭐 우리 조직의 앞으로 향한 어떤 걱정거리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든 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한창수 지부장이 쭉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걸 열어놓고 다 얘기해야 돼요. 하다못해 아까 매일도 전 의원님께서 강의하신 내용들조차도 우리 역사를 놓고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에서 국민노총으로 오고 등 다시 또 어떤 새로운 노총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현 시점까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열어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짜 오늘 이 모습들이 저는 좋다는 거예요. 현장에 다시 가서 조합원들하고 더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생력을 키워날 때 그때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교섭권이 온다는 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도부들은 지금 당장 총사퇴하고 총선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한국노총을 간다 할지라도 이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한국노총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거래해야 돼요. 협약서 가져와. 뭘 해줄 건데 네가. 그렇게 해서 가야지 우리끼리 상담하는 형태로 간다? 우리끼리 먼저 결의한다? 저는 이런 모양새는 어떤 장사 원칙에도 맞지 않아요. 세상사는 다 거래거든요. 그리고 조직도 거래고 뭐 하다못해 많은 장사를 해도 다 거래입니다. 그리고 흥정과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엮어가는 내 마늘 값을 얼마큼 올리냐 하는 거 지금 마늘 한참 이제 토종마늘 나왔고요. 올리냐 하는 문제는 저는 우리 스스로들이 다 열어놓고 치열한 투쟁, 문제, 토론, 내부적 싸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선택은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자정해냈을 때 그 값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 속에서 같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공제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장이 못하는 거보다.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보다는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사실 내년부터 우리가 교섭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데 올 연말 적어도 한 10월달, 11월달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집행부가 도저히 뭐가 안 되겠다 싶으면 특단의 선택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채워나가는데 오늘 이 대의원대회가 저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는 강력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크게 얘기하시죠. 마이크.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저 장승환 정책특위장입니다. 저기 뭐 중앙관부들이 이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좀 실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발언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대의원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 조직발전 전망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조직이 건강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조직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얘기가 돼야 되고 활성화돼야 되고 그럴 때만이 각 노총이나 국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또 새로운 노총이 뭐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서울 메트로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어떤 발전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경쟁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논의의 중심은 위원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호히 좀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이 조직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동조합을 복선조를 친 이 집행 간부들과 현장 간부들은 순수한 조합원들한테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 차원에서 이 조직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과 그 다음에 각 지부, 개인, 본부 개별적 행동을 해서 이 조합이 흔들리는 모습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아까 우리 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발 전망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본부별로 의견을 지금 냈지만 지금 차량 지부는 9월 말까지 전환하는 부분들을 냈고 나머지 본부들은 지금 말까지 가자고 지금 안을 냈습니다.
차량본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9월달까지 시간이 쫓겨가지고 또 다른 갈등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TF팀을 꾸려서 충분히 거기서 조직발전 논의가 중앙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본부별로 대표자들이 와서 진짜 조직발전 전망에 대한 각오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얼마나 조합원들한테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토의하고 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저는 이 중앙에서 일단 그 회의체를 거쳐서 그 논의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9월달 일단 그 어느 한 지구가 그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하여튼 뭐 거기에 매일 수 없겠지만 논의의 장에서 논의를 한다 보면은 충분한 대안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뭐 이 부분이 저는 이 논의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너무나 진짜 바람직한 생산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 안을 좀 받아서 좀 우리 대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최소한 말을 할 수 있는 안을 좀 던질 수 있도록 TF팀 구성권에 저는 적극적으로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논의를 좀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시간이 한 7시 반쯤 되는데, 그러면 저도 아까 대안은 이게 지금 본부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시간을 갖고 판단하려면 그냥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발전 특위를 구성을 중앙에서 해서 각 본부별로 참여해서 조직발전 특위를 논의해서 거기서 그 일정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임시대대를 열어서 대연동지의 뜻을 묻고 또 그리고 전체에 따른 또 조합은 총투표까지 부여가 돼야 됩니다.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1년의 일정을 조직발전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걸로 중앙에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일정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본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직발전 특위를 구성해서 상급 단체 등 조직 전환의 거는 거기서 구체적 일정 프로그램을 정해서 거기서 논의하고 또 임시대대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대동지들의 의견들을 듣고 결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그럼 조직발전 특위를 구성하는 걸로 그 조직발전 방향 대책 논의권은 마무리하겠습니다.